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자녀보훈특별고용제도의 두 번째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 특별 고용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국가유공자 자녀보훈특별고용제도의 그 대상이 꽤 여러 가지인데, 이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험보상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그리고 제대군인, 이렇게 네 가지의 한정에서만 소개하도록 하죠. 물론 이제 독립유공자도 있지만, 독립유공자들은 이제 연령대가 워낙 이제 고령이어가지고 해당자가 계속 감소되고 있죠.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인원에 많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지만, 국가유공자하고 보험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제대군인, 네 가지로 한정해서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이제 본인은 당연히 대상자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배우자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주로 자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전몰, 순직, 군경 자녀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공자인 경우에 상위 등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등급은 7급은 안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7급 받으신 분들이 되게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6급 이상만 해주고 7급은 안 해주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뭐겠습니까? 예산 문제입니다. 돈 문제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정말 넉넉하면 급수 가리지 않고 다 해드릴 건데, 예산상의 어떤 그 제한 때문에 현재는 상위 6급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험보상 대상자는 이미 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하고 보험보상 대상자의 가장 큰 차이가 자녀에게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보상 대상자인 경우는 본인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녀인 경우는 사망자의 자녀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상위자의 자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유공자의 경우는 순직 또는 그 상위, 물론 6급 이상이지만 이게 다 되는데, 보험보상 대상자는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국가보훈제도가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나라 살림 좀 넉넉해져가지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쓰게 되면 필요한 데 쓰고 필요 없는데 안 쓰는 이런 그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보훈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고엽제 후유 의증. 고엽제 후유증은 다 이제 유공자 등록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인 경우는 본인은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그리고 배우자도 해당이 되는데, 사망자의 자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경우도. 후유증은 유공자로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후유 의증인 경우에 사망자 자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 중증도 이상, 장애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관할 보훈지청 방문하셔가지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대군인인데요. 제대군인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대군인인데, 저도 병장 제대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와는 아무 관계없죠. 왜냐? 이 제대군인의 본인인 경우는 10년 이상 복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군 입대할 때만 해도 그게 한 32개월 정도였었는데, 이제 대학에서 매 학기 교련 과목을 이렇게 수강하게 되면 한 학기당 한 달씩 이걸 공제해 줬어요. 그래서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면 6개월, 6학기니까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26개월 근무하면 제대는 요즘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원래 뭐 군대 간다고 그러는데 또 금방 학교 오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요즘은 18개월인가? 금방 1년 6개월이면 제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복무 할 때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그 18개월이면 저희가 군복무할 때는 병장 진급도 못할 때인데 굉장히 빨리빨리 진급해가지고 병장 제대를 한가 봐요. 제가 복무할 때만 해도 이제 병장 봉급이 정말 지금 들으면 우스운 금액인데 3,400원인가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보게 되면 뭐 몇십만 원씩 받고 이제 앞으로 더 인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의무복무인데 그렇게 많은 급여를 주면서 복무를 할 여지가 있나? 이런 좀 의문은 들지만 나라 사람이 그쪽은 또 넉넉한가 봅니다. 이제 하사관이나 장교들이 전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좀 자세하게 준비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좀 졸소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무복무인 경우는 약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공자, 보훈 대상자 쪽으로 예산이 좀 넘어와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대권인은 다 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복무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제자 중에 한 명이 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사 장교로 입대한 제자가 있어요. 근데 중2에서 대위로 올라갈 때 의무 복무 기간이 있잖아요. 8년인가 됩니다. 그것을 마치고 제대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야, 너는 장교고 예, 대위 되고 나서 또 있으면 소령되고 그러는데 그 혜택도 있는데 그런 정도는 복무하고 전역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또 이제 군인인 경우는 20년 이상 복무하게 되면 혜택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 중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년까지 이제 진급해가지고 대령까지 진급을 못하더라도 한 20년 이상은 복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은 채워라. 20년 채우고 또 대령 또 올라가면 더 좋은 것이고 또 이제 능력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장군, 변하나 다 뭐지 좋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바르지 않더라도 아무튼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제대하라고 했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지금 소령으로 복무하고 오는데 올 여름에 뭐 이렇게 중령 진급 대상자들 교육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이제 머지않은 그 장래에 중령 진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이 유공자 자녀 보훈특별 고용제도의 대상으로서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되고 자녀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군인은 누구만 본인만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자녀 보험 특별고용제도 적용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 현황이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미 소개드렸는데 35세에서 39세로 이제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36, 37, 38, 39, 4년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많이 늘었겠죠. 그들에 해당하는 보건 대상자 자녀는 통계가 약 한 4만 1,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중에서 35세 이전에 이미 취업 지원 신청을 했거나 또 이미 취업한 인원을 제한 인원은 대략 한 3만 2,8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녀는 2024년까지는 안 됐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보훈 특별 고용 혜택 대상자가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했다가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 제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한 그 영상의 내용 중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 고용제도 혜택이 되는지는 유공자의 경우, 보험보상 대상자의 경우, 고엽제 후 의증 환자인 경우, 그리고 이제 범위가 가장 좁지만 제도군인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관할 보훈지청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해서 이 제도의 혜택을 꼭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